AFC 챔피언스리그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대회 방식이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크게 바뀌었다고 하죠. 뭐 조별리그가 없어지고 뭐 대회가 3개가 되고 이런 변화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정확히 이해를 안 하고 보면은 대회 방식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는 김대령에서 이번 아챔 그리고 아시아 대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최신 버전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즌까지 AFC 클럽 대회는 2개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AFC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 그리고 AFC 컵이 있었죠. K리그 팀들은 AFC 컵에는 참가를 하지 않고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만 참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챔이라고 부르는 대회죠. 아시아 축구 연맹은 아챔보다 더 수준 높은, 그러니까 최강의 팀들만 참가하는 아시아 클럽들의 엘리트 대회를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논의를 한 끝에 그 바람이 투영되어서 이번 시즌부터는 세계대회 체제로 전환되게 됐습니다. 먼저 맨 위에 최상위 대회로는 AFC 챔피언스 리그 엘리트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레벨 대회로 AFC 챔피언스 리그 2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레벨, 마지막 레벨 대회는 AFC 챌린지 리그라고 명명됐습니다. 상위 2개 대회에 이제 K리그 팀들이 참가를 하고요. 세 번째 대회에는 K리그 팀들이 참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아무래도 아챔 엘리트죠. 기존 아챔의 기록이나 우승팀 같은 경우는 아챔 엘리트로 승계가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FC는 이제 최강 팀들만 참가하는 대회를 만들고 싶어 했기 때문에 대회 참가 팀 수는 기존 40개에서 24개 팀으로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AFC컵이 아챔2, 이름이 좀 그렇긴 한데 아챔2로 승계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AFC 챌린지 리그는 2014년 폐지됐던 프레지던트컵을 전신으로 합니다. 대회가 리뉴얼 됐다는 얘기는 상금도 큰 폭으로 올랐다는 얘기겠죠. 아챔 엘리트는 본선에 참가만 해도 80만 달러를 일단 주고 시작합니다. 하나로 하면은 10억 원이 넘는 돈이죠. K리그에 2번 우승해야 받을 수 있는 돈을 아챔 엘리트에 참가만 해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16강에 오르면은 20만 달러를 추가로 받고 8강에는 40만 달러, 4강에는 60만 달러를 추가로 받습니다. 여기에 우승을 하게 되면 1000만 달러를 추가로 받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우승하면 누적 상금 1200만 달러를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승팀에게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클럽 월드컵의 참가권도 주어지니까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무조건 되는 구조죠.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게 24개 팀이면은 어떻게 조별리그를 치를까요? 정답은 조별리그의 폐지입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이번 시즌부터 시행하는 방식과 거의 같습니다. 일단 동아시아와 서아시아가 권역으로 나누는 것은 지난 시즌과 같습니다. 그리고 각 팀은 권역별로 8개 팀과 경기를 치르는데, 그러니까 K리그로 예를 들면 동아시아 팀들 중 같은 K리그 팀을 제외한 8개 팀과 차례대로 경기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본선을 조별리그라고 했지만은 지금은 리그 스테이지라고 명칭도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12개 팀, 서아시아 12개 팀이 각각 8경기를 모두 치르면 순위표가 쫙 생기겠죠. 동아시아 12개 팀의 순위표, 서아시아 12개 팀의 순위표, 상위 8개 팀씩이 16강에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럼 토너먼트는 기존과 똑같냐? 토너먼트에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동아시아와 서아시아가 결승에서야 만날 수 있었는데 이번 대회부터는 8강에서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홈앤더 어웨이 방식으로 토너먼트가 진행됐는데 이번 대회부터는 8강부터는 중립지에서 모여서 우승팀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8강 8개 팀이 한 곳에 모여서 8강, 4강 결승까지 바로바로 치르고 우승팀을 가려버리는 구조죠. 이번 대회 8강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치러지는데 이걸 두고 약간 서아시아에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딱히 사우디아라비아를 편애한다기보다는 대회 전에 개최 지원국을 받았었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선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던 거고요. 8강부터 동서를 합친다는 게 K리그 팀에는 썩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사우디 팀들이 워낙에 또 공격적인 영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8강부터 만나게 되면은 더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에 불리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번 시즌부터 외국인 선수 제한이 전면 철폐된다는 점인데요. 그냥 리그마다 외국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존중해주겠다는 의미죠.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선발 라인업 11명을 모두 외국인으로 꾸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외국인 쿼터가 빡빡한 리그가 널널한 리그보다는 좀 불리하겠죠. K리그는 다른 나라들, 일본이나 사우디 같은 우승 후보국들에 비해서 외국인 쿼터가 좀 빡빡한 편이기 때문에 확실히 불리한 점이라고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상금은 높아졌지만 K리그 팀들에게는 난이도가 꽤 높아졌다라고 정리가 되겠네요. 아챔2에도 K리그 팀이 참가하니까 간략하게 정리해봐야죠. 이번 시즌에는 전북현대가 아챔2에 참가합니다. 이미 조편성도 완료됐습니다. 대회 방식은 익숙합니다. 32개 팀이 4개 팀씩 8개도로 나뉘어서 16강 진출팀을 가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챔피언스 리그 방식이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하위 대회다 보니까 중요성이 낮아 보일 수 있는데 그래도 상금은 무시할 수 없죠. AFC는 이 대회 본선만 참가를 해도 30만 달러를 모든 팀에게 지급합니다. 만약에 우승한다면 누적 상금 328만 달러를 챙기게 되는데 하나로는 43억 정도 되겠네요. 아무래도 난이도가 아침 엘리트보단 낮은 만큼 참가한다면 또 놓칠 수 없는 대회가 되겠죠.
자, 이렇게 K리그 팀들이 참가하는 아시아 클럽 대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아침 엘리트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시아 대회에서는 K리그 팀들은 항상 기대보다 높은 성적을 내왔잖아요. 이번 시즌 아침 엘리트에 참가하는 세 팀이 모두 토너먼트에 진출하고 또 나아가서 결승까지 우승까지 노려볼 수 있기를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침 엘리트 중계 정보는 오늘의 K리그 앱 이제 모두 아시죠? 오늘의 축구 김대ring이었습니다.